전체적인 투자 금액을 봤더니 실리콘밸리뱅크도 한 1,300억 원대, 국민연금 전체 기금이 지금 900조거든요. 작년에 까먹은 게 거의 90조인데 그런 거에 비하면 사실 1,000억 까먹은 거 봐야 전체 운용자산의 한 0.1%도 안 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기금 운용을 만약에 제가 한다. 아니 시장이 10% 20% 빠졌는데 코스피가 3,300 갔다가 지금 2,400으로 떨어져 있는데 전체 시장은 30% 가까이 빠졌다. 나 10% 빠진 거면 잘한 거 아니냐. 좀 칭찬 좀 해달라. 국민연금 기금 운용을 제가 전문가 입장에서 봤을 때는 선방한 것 같아요. 다들 아시겠습니다만 네네. 최근에 파산한 해외 부실은행에 투자를 했다 이 얘기인데 네. 이 얘기 먼저 나눠볼게요. 이게 어떤 상황입니까 지금? 다 뉴스에서 보셨겠지만 실리콘밸리뱅크, 뭐 크레딧 스위스 이런 데 국민연금이 조금씩 투자하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문제가 됐을 경우에는 사실 그 손실이 좀 크겠죠. 근데 지금 뭐 다 뉴스 보셨겠지만 좀 이렇게 막는 추세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직접적인 손실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 같고요. 단기적으로 좀 마이너스가 있겠지만 다시 회복할 거로 보여지고 있고, 그 다음에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는 게 전체적인 투자 금액을 봤더니 지금 실리콘밸리뱅크도 한 1,300억 원대, 뭐 그래서 국민연금 전체 기금이 지금 900조거든요. 900조. 그게 사실 작년에 까먹은 게 거의 90조인데 네, 그런 거에 비하면 사실 1,000억 까먹은 거 봐야 티도 안 나고 전체 운용자산의 한 0.1%도 안 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소중한 돈이 아니라는 건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직접적인 손실로 이어지지는 않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 노후를 담보로 국민연금을 내는 건데 투자를 이렇게 해서 되겠는가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신답니다. 국민연금 공단 입장에서 얘기할까요? 아니면 개인의 입장에서 얘기할까요? 두 가지 버전으로 다 같이 해주시면 되겠네요. 네. 사실 개인의 입장에서 저도 국민연금 가입자이기 때문에 제 연금이 깎이고 있고 이렇게 손실이 잘못되거나 또 많이 손실을 보게 되면 뭐 10% 깎인다고 하게 되면 그만큼 기금 고갈도 당겨지는 거잖아요. 당장 내가 받는 연금에는 영향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전체 자산이 깎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실제로 지금 개혁도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굉장히 문제가 커질 수 있죠. 근데 반면에 또 국민연금 기금 운용을 만약에 제가 한다. 라고 했을 때 아니 시장이 10% 20% 빠졌는데 코스피가 3,300 갔다가 지금 2,400으로 떨어져 있는데 전체 시장은 30% 가까이 빠졌다. 나 10% 빠진 거면 잘한 거 아니냐. 좀 칭찬 좀 해달라. 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국민연금 기금 운용을 제가 전문가 입장에서 봤을 때는 뭐 선방한 것 같아요. 작년 같은 시장에서 그래도 한 8%에서 10% 정도 마이너스가 발생했다라고 한 거는 나름 선방했다. 다만 국민들의 기대치가 높고 현재 연금에 대한 불안이 심각하기 때문에 조금 더 좀 신경 써서 해야 될 거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국민연금 입장에선 사실 저는 또 그런 생각을 해요. 이게 기금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900조가 넘는 거의 1,000조. 어마어마하네요. 그렇죠. 사실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코스피 시장의 총 시가총액이 얼마인지 아세요? 얼마예요? 2,000조 정도 돼요. 2,000조. 진짜 상당한 금액이네. 근데 중요한 건 전체 시장이 2,000조인데 국민연금이 900조예요. 자, 만약에 국민연금이 우리나라의 900조를 전체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투자한다. 주식시장 발전을 위해서. 자, 그러면 우리나라 전체 코스피 중에 절반이 국민연금이에요. 자, 그러면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이 앉아가지고 야, 오늘 주식 빼자. 그럼 와르르 무너지는. 예, 그러면 우리나라 주식은 날아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기금 운용상의 좀 이렇게 부담 이런 것들로 인해서 뭐 그 정도면 선방했다. 선방했다.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크게 걱정하실 필요 없고 또 이제 주가가 상승하고 시장이 좋아지면 또 다시 회복될 수 있는 거니까 좀 장기적인 관점에서 봐야 될 것 같다. 근데 우리가 이제 또 하나 걱정하는 것이 그렇게 손실 금액 뭐 이런 것보다도 국민연금 고갈에 대한 얘기잖아요. 네네, 맞아요. 연금이 2055년이면 고갈된다 뭐 이런 얘기 하도 들으니까 그리고 지금 이제 그 말씀해 주신 대로 손실액이 지난해 90조 가까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네네. 90조면 어쨌든 규모가 크더라도 그렇죠. 그 고갈 시기가 몇 년 당겨진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만약 이게 확정이 돼가지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지금 2040년도에 국민연금 기금이 최고로 올라가거든요. 그때 한 1,700조에서 1,800조 사이까지 이제 쌓인다라고 얘기가 됐었어요. 근데 지금 평균적인 수익을 가정했을 때인데 만약에 이렇게 해서 수익을 회복하지 못한다면 1,800조, 1,700조가 거의 100조 가까이 깎이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국민연금 봤을 때 최소 못해도 한 1년에서 크게는 한 3년 정도의 기금 고갈이 더 빨라질 거. 재정 계산을 지금 꾸준하게 한 3년, 5년 단위로 하고 있는데 다음 재정 계산 때는 지금은 요번 재정 계산 때 2055년에 고갈된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다음 계산 때는 제가 보기에는 2053년 정도 점점 빨라지지 않을까 이렇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젠가 네. 국민연금에서 전자 메일이 왔더라고요. 네. 지금 상태로 부시면 네. 나중에 65세부터 네. 193만 원인가? 그렇게 받는다고 그러더라고요, 저한테. 그 얘기 하시면 안 되는데요. 안 돼요? 이건 편집하면 되니까. 아니요, 너무 좋으신 거예요. 네, 왜냐면, 너무 좋은 거예요? 네, 이 방송을 보는 수많은 셀코 TV 구독자분들은 네. 190만 원 받는 사람 거의 없어요. 아, 그래요? 네. 저는 1992년부터 붓기 그렇죠. 시작해서 네. 한 번도 안 쉬고 계속 네. 붓으니까. 근데 사실 이렇게 90년대, 88년부터 꾸준하게 국민연금을 계속 구하면서 그래도 남들보다 더 많은 연봉을 받아오셨던 분들은 네. 국민연금의 상한선을 내오셨기 때문에 지금 180에서 많게는 200 넘게까지 받을 수 있고 그런 분들이 사실 많이 보이거든요. 근데 우리 이렇게 이제 뭐 이렇게 열심히 살아오셨던 분들은 그렇지만 자영업을 하셨거나 국민연금을 좀 안 내셨거나 사실 대다수의 국민들 전체 국민연금 가입자의 한 80% 이상은 네. 실제로 100만 원도 안 되는 금액을 그럼 중간에 불이 많았다가 또 했다가 그렇죠. 막 이런 네네. 분들이구나. 그리고 소득이 좀 적게 벌 때가 있어가지고 적게 냈다거나 이러신 분들은 지금 현재 수급자의 평균 국민연금 수령액이 한 57만 원대밖에 안 되고. 그래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 점점 많이 올라가겠지만 네. 아주 문제 없이 직장 생활을 해오신 분들의 경우에가 150에서 200 사이고 그 이하인 경우는 좀 100만 원 밑에가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전 직장 생활을 오래 꾸준히 했으니까. 네, 맞아요. 그게 그러니까 되는군요.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받아오는 거지만 사실 괴리감을 느끼는 거죠. 나는 190, 국민연금을 190 받으면 사실 괜찮잖아요. 근데 이제 그것만으로 생활한다 생각하면 깝깝한 거죠. 물론 그렇지만 거기다가 보실 때 뭘 보셔야 되냐면 국민연금에 날라온 것 중에서 내가 납입한 원금이 있고 받는 연금액이 있어요. 그러면 아마 우리 이재원 아나운서님 같은 경우에는 낸 원금이 한 1억 초반밖에 안 될 거예요. 자, 그럼 생각해 보시면 내가 낸 돈이 1억인데 한 달에 190, 200씩 평생 받아요. 1년에 2,400이고 4년 받으면 1억이에요. 그렇구나. 낸 돈을 4년 만에 원금을 회복하고요. 그렇게 되는군요. 그죠? 만약에 65세부터 개시를 해가지고 내가 95세까지 30년을 산다 그러면은 4년의 원금을 회복하기 때문에 거의 원금의 7배, 8배를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를 듣는 젊은이들은 네. 아니 그러니까 고갈되지 이럴 거. 맞아요. 그게 원인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나와서 말씀드렸지만 국민연금 제도는 지금 받으시는 분들에게는 굉장히 좋은 제도이지만 사실 그러다 보니까 부담이 생겨서 결국 후세대에게 어려움을 안기는 제도이기 때문에 사실 그래서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좋은 제도지만 전체적인 사회적인 형평성을 봤을 때는 잘못된 제도예요. 우리가 주식 얘기 자꾸 하고 어디 투자하는 거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지금 주식하고 채권하고 이렇게 투자하는 겁니까? 네, 지금 뭐 주식, 채권, 대체 투자 이렇게 다양한 분야에 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이 지금 주식 비중을 보니까 국내 주식 비중이 한 16% 정도, 그다음 해외 주식은 한 40%까지 늘린다고 하거든요. 전체 자산 중에서 한 5, 60%를 주식에 투자하고 있고 나머지를 채권이라든가 대체 투자를 하고 있어요. 이제 문제는 뭐냐면 국내에서 손실을 좀 많이 보고 있고 그다음에 아무래도 이제 해외 주식들이 더 많은 성장성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해외 주식 비중을 더 늘린다고 하더라고요. 해외 주식으로 그래도 전에는 많이 뭐 흑자가 났다 뭐 이런 얘기도 듣긴 들었어요. 그러니까요. 뭐 그건 어쩔 수 없이 지금 보시면 S&P 나스닥 보시면 지난 한 2, 3년 동안 국내 주식 상승보다 훨씬 더 많이 상승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수익이 날 수 있는데 뭐 그게 앞으로 될지는 모르겠으나 이 사실 제가 보기에는 또 그런 의견도 있는 것 같아요. 해외가 좋아서 해외로 간다는 것보다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국내 주식에다가 지금 수백조를 투자할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네. 왜냐면 그래가지고 딱 이제 투자했는데 갑자기 연금을 많이 받아야 된다 그래가지고 연금을 빼주기 시작하면 결국 이게 기금 운용이라는 것이 평생 운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언젠가는 빼줘야 되는 것이다 보니까 사실 이 어떻게 보면 전 세계에서 가장 작은 규모인 대한민국 주식시장에서 빼줘서 대한민국 시장이 흔들리는 것보다는 전 세계 시장에서 빼는 것이 그만큼 리스크 충격을 완화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규조상을 어쩔 수 없이 국민연금도 국내 시장을 비중을 줄이고 해외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우리 지난 대선 때부터 연금 개혁에 대한 얘기들 후보들마다 했고 지금 대통령도 연금 개혁에 대한 얘기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떤 방향으로 개혁이 되는 겁니까? 개혁 안 돼요. 왜 안 되는 겁니까? 불가능하다니까요, 이거. 그래요? 건들 수가 없는 건가요? 그럼요. 사실 뭐 신용은 내고 전 정부에서도 왜 실패했겠어요. 근데 근본적으로 지금 프랑스 마크롱이 연금 개혁 같은 거 보셨죠? 엄청난 반대에 부딪히면서 한 거거든요. 자, 그런데 프랑스 연금 개혁은 연금 개시 시점을
늦추는 거예요. 네. 62세로 되어 있는 걸 65세로 하려고 그랬다가 64세로 늦추는 거거든요. 네. 자, 이거는 우리나라 연금 개혁과 약간 달라요. 프랑스는 전체 국민이 다 늦어지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큰 결정을 잘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근데 우리나라의 문제는 그렇지 않아요. 우리나라는 연금 개시는 이미 65세로 늦춰지고 있어요. 네. 그런데 이번에 개혁의 요지는 뭐냐면 더 내라는 거예요. 아, 돈을 더 내라. 더 내라는 연금을 거. 더 내라. 네, 그렇죠. 더 자, 내고 덜 받고. 그렇죠. 덜 받는 거는 요즘엔 좀 이렇게 너무 부담스러우니까 네. 소득 대체율은 그대로 유지하거나 약간 올린다 하더라도 더 낼 수 있는 구조로 가는데 네. 자, 중요한 건 그러면 우리 이재용 아나운서님은 이제 60세까지가 의무납입이니까 네. 몇 년 남으셨어요? 지금 한 3년 남았네요. 그렇죠. 만으로 하는 거죠? 네, 네, 3년 만으로. 남았네. 자, 그러면 내가 앞으로 10% 더 내라. 네. 지금보다. 자, 그럼 낼 수 있다. 그런데 앞으로 지금 57세이신 분은 3년 남았어요. 네. 30살의 사람은 몇 년 남았어요? 한참 남았죠. 30년을 더 내야 30년 돼요. 남았어요. 네. 네. 그러니까 똑같은 결정인데 네. 납입 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사람과 길게 남은 사람에 그러네. 있어서 금액 차이가 엄청나다는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무래도 이게 우리나라는 세대 간의 갈등. 네. 프랑스는 전체 국민이 한 마음으로 야, 이게 좋고자 안 좋고를 판단할 수 있지만 우리나라는 누구는 좋고 누구는 안 좋게 돼요. 네. 그러려면 방법은 기금을 올려서 서로가 행복하게 해야 되는데 기금을 올릴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게 말이에요. 예. 이게 다 국민 개인이 나와야 되는 돈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제가 보기에는 쉽지 않을 거다.